예,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 이번 영상에서는 쿠다 스트림 그리고 concurrent execution 동시에 실행한다는 뜻인 것 같죠? 자, 이 녀석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쿠다 스트림이라는 걸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다 스트림, 이 스트림 뭐냐, 뭔가 흐름 이런 뜻이죠. 물줄기 이런 뜻인가요? 쿠다 스트림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명령을 보내는 통로입니다. 예, 명령을 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명령들을 내리죠. 예를 들어 커널을 실행한다거나 메모리를 복사하는 명령이라던가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명령들이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GPU로 가는 어떤 통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어떤 통로가 있고 이게 스트림이고 이 안에 차곡차곡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디바이스는 여기서 명령어를 꺼내서 가져다 실행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쿠다 스트림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null 스트림이고요. 두 번째는 non-null 스트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스트림이라는 녀석을 따로 정의를 하지 않고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명령이 바로 GPU로 전달이 된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암묵적으로 null 스트림을 사용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의된 스트림이 있고요. 이 안으로 우리가 명령을 넣어준 거고 GPU, 디바이스는 여기서 명령을 빼서 가져다 쓴 겁니다. 일종의 큐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스트림을 명시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null 스트림이 사용이 돼요. 디폴트 스트림이 됩니다. 자, 그러면 non-null 스트림은 우리가 명시를 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explicit하게 선언한 스트림입니다. 명시적으로 생성하고 사용하는 스트림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런 거 선언 안 하고 잘 사용했는데 갑자기 왜 non-null 스트림 뭔가 선언하라고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스트림 안에 우리가 어떤 호스트에서 디바이스 명령을 내리면 이 안으로 명령어들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명령어들이 이렇게 하나의 스트림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큐 같은 거라고 했죠. 디바이스가 이 먼저 들어온 것부터 차례대로 꺼내서 실행을 하게 될 거예요. 즉, 하나의 스트림에 들어온 명령들은 순서대로 디바이스에 의해 처리되게 됩니다. 처리 순서를 보면은 C, B, A 순이 되겠죠. 예, C 처리하고 B하고 A 순이 처리가 되게 돼요. 이게 이제 null 스트림, 디폴트 스트림에선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non-null 스트림도 하나라면은 하나 안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스트림을 이제 explicit하게 non-null 스트림을 여러 개 만들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는 0번 스트림, 얘는 1번 스트림, 얘는 2번 스트림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얘네가 하나의 스트림이 는 게 아니라 우리가 A, B, C를 서로 다른 스트림에 명령을 넣었다면은 누가 먼저 실행이 될까요? 자, A를 먼저 넣었으니까 A, C를 먼저 넣었으니까 C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스트림 안에 있는 명령어들 사이에는 순서가 비결정적입니다. 누가 먼저 들어갈지 몰라요. 즉, 비동기적으로 수행이 돼요. LBC가 될 수도 있고요. BAC가 될 수도 있고요. CBA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녀석들에 대해 또 스케줄링 해주는 GPU가 스케줄링 하는 기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지게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즉, 얘네는 서로 비동기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순서로 실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non-null 스트림일 때 얘는 어싱크로너스하게 동작하게 된다라는 걸 우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만약에 null 스트림을 여기 또 하나를 null 스트림을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null 스트림 동작은 싱크로너스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얘네가 비동기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얘 순서에 맞춰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점
동작을 이 비동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동기적으로 뭔가 연산을 하고 싶다면은 널 스트림은 사용하지 마시고 명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만큼의 난널 스트림을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난널 스트림을 만들까? 그냥 하나씩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GPU는 concurrent execution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concurrent,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함께 현재니까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서로 다른 스트림에 있는 작업들 중 일부는 동시에 수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ABC를 넣어놨으면 얘 두 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널 스트림에 넣었다면 ABC를 하나씩 처리를 할 텐데 난널 스트림에서는 얘를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동시에 할 수 있으면 동시에 하는 게 성능 면에서 훨씬 이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모든 작업은 아니고요. 일부 작업들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시에 처리될 수 있는 작업들이 뭐가 있느냐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GPU로 보내는 명령어들 잘 보시면은 메모리 카피가 우선 있죠. 우리 메모리 카피. 뭐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보낼 수도 있고요.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보낼 수도 있고요. 자, 이러한 메모리 카피하고 데이터 트랜스퍼죠. 그 다음에 디바이스의 연산, 컴퓨테이션, 즉 커널을 의미하는 거겠죠. 얘는 커널을 의미하는 거죠. 커널 연산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연산이 중첩돼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우리가 난널 스트림을 이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디바이스에도 우리가 커널을 이 스트림 서로 다른 스트림에 커널 A, B를 넣어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디바이스의 성능에 따라서 이 두 개도 동시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디바이스 컴퓨테이션, 즉 서로 다른 커널들도 동시에 처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 가지의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외에도 CPU, 호스트가 일할 때랑 GPU가 일하는 것도 동시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PU가 일할 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일들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으니까 성능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동시 수행 능력, concurrent execution 능력은 GPU의 capability에 따라서 GPU의 성능에 따라서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컴퓨터 capability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 capability와 쿠다시 프로그래밍 가이드를 확인해 보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은 데이터를 보내는 거와 연산하는 거, 그리고 서로 다른 커널 연산들도 동시에 실행될 수도 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GPU가 성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하지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뭔가 동시에 하니까 더 빨리 할 수 있겠구나라는 감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concurrent execution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다음 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데이터를 보내는 거와 연산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널 스트림을 사용을 한다면 얘는 시리얼하게 동기적으로 돌아간다고 했죠. 그러면은 데이터를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를 보내고 연산을 하고 결과를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보냈죠.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봤던 일반적인 워크플로우죠. GPU, 쿠다의 일반적인 워크플로우입니다. 근데 봤더니 이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이 이때는 GPU는 일을 안 하죠. GPU는 일을 안 합니다. 뭔가 아까워요. GPU가 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커널이 일을 할 때 데이터 전송하는 통로는 일을 안 합니다. 이것도 뭔가 아까워요. 계속 한 명은 놀게 되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이제 난널 스트림을 이용해서 concurrent execution이 가능하다는 걸 알면은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얘네를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서 보내는 거예요.
잘라서 보내고, 자, 그러면 이 우선 받은 이 부분에 대한 일만 먼저 할 수 있겠죠. 커널도 이를 나누어서 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 얘를 마찬가지로 CPU로 보내는, 호스트로 보내는 것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즉, 이만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 또 다시 일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일을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눈 일을 서로 다른 스트림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스트림 0번에서는 우선 데이터 먼저 받아 일을 할 수는 있으니까 받고 일을 시작을 할 건데, 자, 이때 우리가 호스트에서 디바이스 보내는 통로가 쉬고 있으니까 이때 그 두 번째 작업 블록에 작업 영역에 있는 애들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겠죠. 스트림 1번이.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중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일이 끝나면 다시 결과를 보낼 테니까 그때 두 번째 스트림이 커널을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GPU 연산할 수 있을 거고, 자, 이때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가는 건 또 비어 있죠. 그러니까 얘를 동시에 할 수 있겠죠. 이 세 개가 중첩이 되는 효과가 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작업들을 분할해서 여러 개의 스트림을 통해 넣어줌으로써 최대 뭐 3배, 3배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중첩해서 연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저희가 스트림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가 GPU를 사용할 때 데이터, 앞에서 많은 예제들 통해 보셨겠지만 데이터를 보내는 게 상당히 큰 오버헤드죠. 그 오버헤드를 숨기면서 GPU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전략이 바로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스트림 만들어 쓰는 게 좋구나라는 걸 알았으니까 한번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죠. 자, 스트림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일단 스트림에 대한 데이터 타입은 CUDA 스트림 언더바 t고요. 자, 그리고 스트림 만드는 거 CUDA 스트림 크리에이트, 스트림 다 만들었으면 이제 지워야겠죠. 다 썼으면 CUDA 스트림 디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아요. 일단 스트림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CUDA 스트림 T 타입으로 스트림을 만든 다음에 자, CUDA 스트림을 create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트림을 사용을 하고요. 사용이 끝나면은 스트림을 지워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트림을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하고요. 자, 그러면 이 스트림을 우리가 커널 호출할 때 어디다가 지정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걸 또 봐야겠죠. 저희 이제 configuration, execution configuration에 이 앞에 두 개는 그리드와 블록, 스레드 레이아웃을 했고 여기는 shared memory를 동적으로 잡을 때 사용한다고 했고요. 자, 네 번째 필드가 또 있습니다. 자, 이 네 번째 필드에다가 스트림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우리가 만든 스트림을 여기다가 적어주면은 이 my kernel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이 S 스트림이라는 녀석 안에 여기다가 너라는 뜻이구나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execution configuration 꺽쇠 3개짜리 안에 네 번째 원소로 스트림, 우리가 만든 스트림을 넣어주면은 해당 스트림에 커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낼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보낼 때도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은 그냥 CUDA 맨 카피하고 뒤에 스트림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자, 얘는 기본적으로 널 스트림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얘네는 동기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희가 CUDA 맨 카피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 카피가 완성될 때까지 CPU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죠. 즉 컨트롤이 리턴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동기적으로 수행이 됐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거는 싱크로너스한 데이터 트랜스퍼 CUDA 맨카피였고요. 자, 우리가 이제 CUDA 난널 스트림 사용할 때는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도 보내야겠죠. 자, 그래서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또 맨카피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그 명령어는 아주 간단해요. 요 뒤에 async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CUDA 맨카피 async를 붙여주면 되고 이 마지막 인자에다가 스트림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게 될 거고요. 자, 뭐 함수 사용법은 너무 간단한 거고요. asyncronous 데이터 트랜스퍼를 하면은
이제 여기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컨트롤 리턴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핀드 메모리라는 녀석이 등장을 해요. 자, 어싱크로너스한 데이터 트랜스퍼 무슨 말이냐? 호스트가 일하고 디바이스가 일하는 사이에 데이터를 보내고 싶으면은 반드시 그 데이터를 보내는 영역을 핀드 메모리로 잡아야 돼요. 보내거나 받을 메모리 영역을. 자, 핀드 메모리가 뭐냐면요. 페이지 락드 잠가 놓은 메모리입니다. 자, OS 시간에 페이지 배우셨죠? 페이징 시스템의 페이지 메모리에 우리가 가상 메모리를 사용을 하면은 이 가상 메모리 스왑 디바이스에 우리가 프로세스들이 페이지 단위로 구분이 된다고 했었고요. 이 중에 필요한 애만 실제 메모리에 로드가 올라와서 사용이 된다고 했었죠. 필요한 페이지만 올라와서 사용이 되고 필요 없으면 다시 스왑 디바이스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스왑 아웃이라고 했었죠. 스왑 아웃이 되고 이게 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OS에 의해서 관리되게 되는데 우리가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보내려면은 얘를 지금 우리가 디바이스로 보내고 싶어요. 디바이스를 보내고 싶으면 얘가 스왑 디바이스로 내려가면 될까요? 안 되죠. 반드시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어야지 얘를 디바이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OS는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CPU에서 얘를 안 쓰네? 그러면 내리려고 할 거예요. 스왑 아웃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주는 거죠. 아, 얘는 스왑 아웃 되면 안 돼. 메모리에 항상 올라가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페이지 락드 메모리 또는 핀드 메모리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디바이스 데이터를 가져올 때도 그 영역이 메모리에서 내려가면 안 되니까 반드시 이 페이지는 락 해놔야 됩니다. 고정시켜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어싱크로너스한 데이터 트랜스퍼를 하고 싶으면은 그 메모리 영역을 반드시 페이지를 락 시켜놔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핀드 메모리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핀드 메모리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하면은 반드시 핀드 메모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였고 그리고 이 속도도 더 빠르다는 걸 한번 이것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메모리에 항상 존재하는 게 보장이 되니까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핀드 메모리를 어떻게 잡느냐라는 걸 먼저 배워야겠죠. 자, 핀드 메모리를 잡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자, 쿠다 멜록하고 뒤에 호스트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호스트의 메모리를 잡을 건데 쿠다가 잡겠다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풀어주는 것도 쿠다 풀이 뒤에 호스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멜록과 똑같고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호스트 메모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호스트 메모리에 페이지 락드된 핀드 메모리가 영역이 잡히게 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으면은 GPU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되겠죠. 자, 어싱크로너스하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이터 카피하는 펑션 쿠다 맨 카피하고 뒤에 어싱크 붙여주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트림을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어싱크인 경우는 스트림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마지막 인자에 우리 쿠다 스트림, 우리가 만든 스트림을 넣어주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싱크로너스한 데이터 트랜스퍼를 수행하게 돼요. 자, 한 가지, 여기 만약 얘를 지정 안 해주게 되면 디폴트로 널 스트림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게 저희가 어싱크로너스하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림 만드는 법 배웠고요. 이제 데이터를 어싱크로너스하게 보내는 법, 커널을 이제 내가 원하는 스트림에 넣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해볼 예제는 이제 앞에서 했던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데이터 보내는 거와 커널 수행을 중첩시키는, 오버랩시키는 방법이라고 했죠. 자, 그걸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자, 우리 랩 11-2번이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코드가 쭉 있습니다. 저희 코스 홈페이지에 있는
강의 자료 보시면 코드가 쭉 있으니까 얘를 한 번씩 직접 타이핑하고 오셔서 다시 돌아오셔서 설명을 들으세요. 그래야지 기억이 오래 남고 실제 본인 손에도 있게 될 겁니다. 예, 그럼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럼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쿠다 스트림은 2개 사용하도록 설정을 해봤고요. 근데 얘 바꾸면은 이제 다른 형태로 돌아가게 좀 코드를 유연하게 만들어 놓았고요. 보면은 저희 뭐 다른 잘 아는 코드를 넘어가고 일단 저희가 데이터를 어싱크로너스하게 주고받으려면은 핀드 메모리를 잡아야 된다고 했고요. 자, 그 핀드 메모리를 잡는 부분입니다. 쿠다 멜로 호스트 하면은 핀드 메모리가 잡힌다고 했고요. 인 그리고 아웃 데이터를 보낼 거 받을 거 영역을 잡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저희 일단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싱글 스트림, 널 스트림 사용하는 경우를 또 해봐야 되니까 여기 그걸 잡아놓은 거고요. 자, 싱글 스트림 버전을 보면은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일반적인 싱글 스트림 버전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멀티플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보내는 시간을 숨기기 위해서는 자, 낱널 스트림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쿠다 스트림 언더바 t하고 스트림하고 우리가 만들 개수를 적어준 거고요. 자, 우리는 지금 뭐 2개라고 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스트림을 이제 만들어야겠죠. 변수 선언하고 쿠다 스트림 create에서 스트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를 나누어야겠죠. 우리가 전체 2를 스트림 개수만큼 나누면 되겠죠. 지금은 2의 배수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n개씩 나누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를 각각 스트림이 2개니까 각각 스트림에 나누어준 애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러 개 스트림 돌 거니까 루프로 작성을 했고요. i가 0에서 i가 2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인 거죠. 하면은 이제 여기 데이터를 내가 어디서부터 처리해야 되는지 오프셋을 계산을 한 거고요. 저 0번이니까 0번이 될 거고 처음엔 1번은 이 나눈 크기, 청크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요. 보내는 거 이제 비동기적으로 보내야 되니까 어싱크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스트림 번호를 여기다 적어줬죠. 자, 이렇게 0번째 스트림에 데이터 보내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수행을 하면 될 거고요. 커널 콜을 했고요. 자, 이것도 이제 좀 달라지죠. 사이즈가 우리가 반으로 나눴으니까 하고 마찬가지 스트림 적어줬고 일이 끝나면은 결과를 가져오면 됩니다. 마찬가지 어싱크하고 해당 스트림을 통해서 가져오게 돼요. 자, 이렇게 1 넣어놓고 지금은 다 비동기적으로 돌아가니까 바로 컨트롤 리턴이 될 거고요. 루프를 돌아와서 다음에도 1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을 다 넣어놨으니까 이제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쿠다 디바이스 싱크로나이즈 하면은 모든 이제 디바이스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다 가져왔으니까 그 후에 결과를 보면 되겠죠. 자, 시간이 재는 코드는 지금 제가 코드를 간략하게 하려고 여기다 넣어놓진 않았는데요. 저희 그 코스 깃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stream.cu 렉처 4에 stream.cu라고 만들어 놨고요. 똑같은 코드 있고 시간 재는 코드도 있으니까 얘도 이제 넣어서 재보시거나 직접 시간 재는 코드를 만들어서 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싱글 스트림 버전일 때 보면은 보내는 시간, 일하는 시간, 받는 시간 이 세 개를 더한 시간이 돼서 364ms이 걸렸는데 자, 멀티플 스트림들은 얘들이 중첩이 되니까 시간이 282ms로 줄어든 걸 볼 수 있어요. 2배까지는 늘어나지 않았지만 줄어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보내고 받고 일하는 걸 중첩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됐기 때문이죠. 자, 해보셨으니까 저희 이제 이 스트림 개수도 좀 바꾸면서 해보시고요. 스트림 개수 바꾸면서 해보시고 시간도 한번 직접 재보면서
한번 해보시면은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쪽 잠깐만 한 번만 해보면 예, 조금 수정을 해야 돼서 스트림을 저희가 4개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예, 컴파일 잠깐 예, 결과가 나왔네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PC에 돌린 거는 싱글 스트림일 때 212 밀리세컨드 걸린 걸 볼 수 있고 스트림을 4개 썼더니 또 이렇게 빨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개수 바꿔가시면서 또는 데이터 사이즈 바꿔가면서 한 번씩 돌려보시면 더 이제 스트림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돌아와서 여기까지 이제 스트림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싱크로나이제이션 할 때 그냥 전체를 기다렸죠. 전체 디바이스의 웍을 기다렸는데 특정 스트림만 기다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면은 이제 명시적으로 특정 스트림만 동기화하는 명령어들이 존재하고요. 함수들을 제공을 해주고요. 제일 먼저 이제 이건 저희가 아는 것 전체 스트림을 기다리는 쿠다 디바이스 싱크로나이즈였고 특정 스트림을 기다리고 싶으면 자, 예상한 대로죠. 쿠다 스트림 싱크로나이즈하고 스트림을 여기다 지정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스트림의 현재 상황을 알고 싶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스트림 쿼리라는 걸 사용을 해주시면은 그 스트림의 현재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이제 쿠다 이벤트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이제 각 스트림의 동작을 좀 살펴보는 제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플리시트하게 이제 스트림의 사이에 동기화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의도치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만든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떤 경우에 스트림의 동기화가 발생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어떤 페이지랑 호스트 메모리를 잡는 경우 그리고 디바이스 메모리를 잡는 경우 그리고 이 디바이스 메모리 값을 초기화하는 경우 예, 대체로 보면은 메모리에 대한 연산이죠. 메모리를 잡거나 초기화할 때는 스트림들 사이에 동기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 사이의 데이터를 또 카피할 때도 동기화가 발생될 수 있고 그리고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널 스트림이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널 스트림에 있는 어떤 명령이 실행된 후에 밑에는 동기화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얘네가 다른 스트림이 일하는 걸 방해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떤 쉐어드 메모리의 컨피규레이션을 바꿀 때도 이런 동기화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럴 수 있다라는 거 정도 기억에 남겨두시면 되고 주의하실 점, 가장 주의하실 점은 이 녀석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쿠다 스트림 그리고 컨커런트 익스큐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굉장히 유용해요. 여러분 이제 스트림 사용하는 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 성능을 높이기 위한 또 핵심적인 기법 중 하나니까 한번 예제들 잘 돌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쿠다 이벤트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벤트라는 건 깃발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쿠다 그리고 쿠다 스트림의 동작을 관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다 정도 간단히 소개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